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세계화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확대되어서 시작된 것은 그 우루과이 라운드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 협상이 타결되어서 WTO 체제가 출범되고, 이와 더불어서 초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된 1990년 초반부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세계가 오픈되고 열리기 시작한 것은, 개방되기 시작한 것은 중상주의 시대라든가 또 열강들의 그 식민지 쟁탈 시대부터라고 우리가 그 연원을 추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줬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은 1498년에 바스코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발견한 이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 대륙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제 스페인이 멕시코라든가 페루, 필리핀 등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로 보아서는 스페인의 세계 전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덜란드는 인도 항로가 발견된 후에 1602년과 1621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 서인도 회사를 세워서 무역이라든가 항해 사업, 식민지 획득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의 세계 전략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에 반해서 영국은 1600년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대외 무역을 확대시키고 1651년에 항해 조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무역이라든가 해운, 어업 등과 같은 것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방대한 식민지를 획득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영국의 세계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과 같이 이제 연원적으로 한번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살펴봤는데, 국가별로 당시에 이들 열강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그 열강들이 생산의 집중이라든가 또 은행의 집중과 이 양자 간의 결합을 통해서 거대한 금융 자본으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수출입의 독점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이 모든 일련의 사태가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트라든가 IMF 체제가 설립됨에 따라서 종래의 그 열강들의 그 세계 전략이 변동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계화는 극히 초보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경우인데요. 이것은 이제 각국에 설치된 관세 장벽이라든가 비관세 장벽 등의 그 무역 장벽이 철폐되거나 완화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자본 이동을 저해하는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양자 간이라든가 다자 간 협정이 체결되긴 했지만 세계적인 자본 이동의 자유화가 달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1993년 12월 달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이 되고 이어서 1994년도 4월에 WHO 체제가 출범됨에 따라서 그동안 시도되어 오던 세계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서 급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WTO 협정에 따라서 종래의 세계 무역을 규제해 오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현저히 철폐되거나 완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화를 이처럼 급진전시켰던 것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협정에 못지않게 또 다른 공신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컴퓨터 발달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발달함에 따라서 지구상에는 거리의 소멸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병의적으로 단축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무역은 인터넷 교역이라든가 전자상거래로 바뀌게 되고, 서비스 거래는 전자정보 초고속망을 통해서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혁명은 세계 시장의 통합을 촉진시키게 되었고 세계화의 확대를 가속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자간 투자 협정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투자 장벽이 제거가 되고 투자 자본 이동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세계화가 더욱더 가속화되리라는 전망입니다.